이 사진은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인데. 그는 순간 마음속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울컥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서울의 봄날, 푸르른 나무잎들이 도시의 골목을 수놓던 아침이었다. 68세의 김용복 회장은 그의 고급스러운 검은색 리무진에서 천천히 내렸다.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경험이 새겨진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훑었다. 오늘은 평범한 날과는 달랐다. 그의 재단이 후원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안내했다. 김용복은 학교 정문을 지나며 잠시 멈춰섰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조정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의 엄격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둘러보던 중 한 교실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그를 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김용복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이거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유민이라는 작은 남자아이가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다. 김용복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민을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네. 똑같은 사진이에요. 할머니한테서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용복은 현실로 돌아왔다. 고마워요, 꼬마 친구. 그는 뮤민에게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김용복은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촛불 빛 아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희진아, 그가 중얼거렸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희진을 만났다. 그는 재벌 3세, 희진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아버지, 제발 희진을 인정해주세요. 그때 간곡한 부탁이 귓가에 울렸다. 안 된다. 내가 그런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다. 한강공원에서 희진이 말했다. 서준 씨,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미안해요. 용복 씨, 나 떠나기로 했어요. 그 이후 희진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고 그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을 했다. 내가 왜 그때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김용복은 깊은 후회에 잠겼다. 유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혹시 희진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을까? 그는 서둘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민이라는 학생의 가정 정보를 알아봐. 특히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서울의 밤하늘이 그의 창가에 펼쳐져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피어오른 희망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희진아, 이번엔 꼭 널 찾아내고 말겠어. 다음 날 아침 김용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오늘은 다시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그래, 가자. 김용복은 책 몇 권을 들고 차에 올랐다. 학교에 도착하자 김용복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유민을 찾는 눈빛이 바쁘게 움직였다. 회장님,
도서 기중식은 이쪽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내했다. 의례적인 행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교정으로 나왔다. 따스한 봄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유민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유민의 목소리에 김용복은 돌아섰다. 작은 소년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안녕. 유민아. 김용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어제 그 사진 기억나세요? 유민이 물었다. 김용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기억나. 너희 할머니께 여쭤보았니? 네. 근데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용복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희진이 아직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픈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유민아, 혹시 내 할머니를 만나뵐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세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김용복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희진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꼭 만나고 싶구나. 너희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단다. 유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김용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유민아, 그리고 이건 내 연락처야. 할머니께 꼭 전해줄 수 있겠니? 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아들였다. 꼭 전해드릴게요. 김용복은 유민이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40년 만에 희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희진아, 이번에는 널 놓치지 않을게. 우리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길 바라. 유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할머니 희진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유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 할아버지 또 만났어요. 희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떤 할아버지? 어제 사진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예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유민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유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주셨어요. 할머니께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김용복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희진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유민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날 밤 희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유민이 본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 희진과 김용복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용복 씨. 희진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40년 전 우리의 이별 후 희진의 삶은 쉽지 않았다. 홀로 딸을 키우며 가난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다. 수없이 용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희진은 결국 용기를 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용복 씨, 저예요. 희진이에요.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흘렀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희진이야, 정말 너구나. 4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요. 용복 씨, 오랜만이네요. 그는 말했죠. 희진아, 너를 찾고 싶었어. 4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우리는 다음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희진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한강공원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용복이 보였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기본적인 모습은 여전했다. 희진아,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용복 씨,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40년의 시간은 쉽게 녹아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말했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희진아,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의 삶은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죠. 용복 씨, 그렇게 쉽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멀리서 뮤민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할머니. 용복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뮤민은 궁금한 듯 학교에서 봤던 할아버지 아니세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우리의 숨겨왔던 비밀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민아, 이분은 할머니의 오랜 친구란다. 내 말에 뮤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깊이 생각을 했고 천천히 유민에게 다가갔다. 유민아, 너는 내 외손자란다. 그의 말에 유민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요? 근데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40년의 세월,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다시 만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다. 희진아,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제가 유민이를 돌볼게요. 두 분이서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서아였다. 희진의 딸이자 유민의 어머니인 서아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서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우리 모두가 놀랐다. 유민은 반가워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서아는 아들을 안아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그의 눈에 그녀의 모습은 희진을 닮았지만 동시에 그의 흔적도 분명히 보였다. 맞았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다. 서아야.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내 딸이구나.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유민이가 우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와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희진아,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아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용복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이번에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용복 씨, 당신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세요.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고 그에게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님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그녀를 쫓아냈는지, 돈뭉치를 던지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지를 말이다. 내가 그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겠죠. 멀리서 뮤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복 씨. 그녀가 물었다. 그의 눈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거야. 늦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 서아와 유민이 돌아왔고 서아는 유민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유민은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할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유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래, 유민아,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미안해. 이제야 나타나서. 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글을 껴안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는 눈물을 참으며 유민을 안아주었다. 휘진과 서아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은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서아는 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단다. 서아야, 너도 알잖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때 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휘진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순간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러시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눈빛이 확 바뀌며 말했다.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건 바로 가족이야. 휘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흘러내렸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김용복 씨,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휘진아, 우리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자.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손자 유민이가 갑자기 외쳤다. 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민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우리의 복잡한 상황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용복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었다. 비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주게. 용복이 전화로 지시했다. 하지만 제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건 부회장에게 맡기게.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용복은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첫 목적지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한편 휘진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안 오시나요? 유민이가 물었다. 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실 거야, 유민아. 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서아야. 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용복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휘진아, 서아야, 방금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 집중됐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은 처음에 모든 걸 부인하셨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인정하셨죠. 그래서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강아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용복의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일어났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오래된 상자를 방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속에서 그녀의 어릴 적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쓴 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과 느낌이 담겨 있죠. 그녀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읽어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고 첫 페이지를 읽었다. 아빠. 오늘도 아빠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저만 아빠가 없어서 슬펐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또 다른 구절을 읽었다. 오늘 길에서 한 아저씨를 봤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 같아 보여서 뒤 따라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렸다. 아빠, 정말 우리를 찾고 계신가요? 서아의 엄마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고 유민이는 그녀를 꼭 안아들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빠, 이제 저는 다 컸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다. 서아야, 미안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녀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버지에겐 아직 미래가 있잖아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갑자기 허물없이 없어진 것 같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유민이 말했다. 그는 유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희진과 서아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다. 서준의 결정 이후 몇 개월이 지났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선재단, 한가족재단이 설립되었고 오늘은 그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컨벤션 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용복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한가족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용복은 희진서와 유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가족재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축복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아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희진도 마이크 앞에 섰다. 40년 전 저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민이 나섰다.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기뻐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죠?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용복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한강공원에 모였다. 그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아가 어머니 희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한 거야. 세월이 흘러 지연의 빛 재단 출범 후 1년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고 재단의 활동도 점점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희진아,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녀의 표정이 굳어져 갔다. 김용복 씨,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으셨나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서아까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서 오랜 분노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죠.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다음 주 일요일 그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희진아, 서아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그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인 줄 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구나.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요. 유민이가 뛰어와 모두를 안았다. 와, 이제 진짜 큰 가족이 됐다. 그 순간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